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올해 1월에만 11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했을 때 8배나 증가한 건데요. 그만큼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슈와 또 고민 소액 투자 물건으로 찾아뵙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만4원 이랬었는데 요즘에 올해 들은 얘기는 4만4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은 그런 시기였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오다 보니까 날씨는 그나마 좀 훈훈한데 역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막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 뭐 전세 가격이 뭐 폭락을 한다든지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가 전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보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와 있는 날씨로 겨울 날씨와는 정반대로 가는 엇박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 사연, 궁금증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또 막판에는 이제 소액 투자 물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1시간 동안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 상식들 중에서 굉장히 좀 헷갈리고 애매한 상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을 좀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철웅 소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그러면 영상 먼저 보시고 하실 텐데요. 이슈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와서 제가 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고 급락하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논리들이 상식으로 굳어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는 부동산 상식 중에는 엉터리 논리가 상당수입니다. 부동산 상식을 잘못 알면 때로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매매나 계약 상식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일반인들이 잘못된 부동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부동산 계약에 관한 상식은 알아둬야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깨면 진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계약에 관한 상식을 짚어보고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쪽에서도 굉장히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이 상식 하나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친척 내지는 가까운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자,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할까요? 이 얘기가 사실 요즘 신세대들처럼 SNS로 통해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뭐 역추적이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전부 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계속 최대한 역추적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거는 절대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1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1분 내에? 아닙니다. 자, 계약이라는 건요, 법이에요. 법률 행위입니다. 내가 얼마에 계약하겠다 의사 합의가 되고요.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고 돈을 주고 문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거 해약하겠습니다. 몇 초 안 지났으니까 가능해야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자, 계약이라는 거는 무서운 책임이 따른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요구는 정말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24시간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 있죠. 막 우겨요. 계약하고 와서 아니면은 집에 가서 신랑한테 얘기해 보니까 아니면 자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어제 오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는 알고 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막 우기십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가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녀분들이라든지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어디 가서 24시간 안에 계약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창피함을 당하는 그런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전세, 또 전세도 뭐 월세 이런 구분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뭐 매매는 24시간 안에, 뭐 전세는 뭐 당일 안에 이런 얘기는 절대 틀린 얘기니까요. 어디 가셔서 24시간 안에 계약이 가능하다더라, 해약이 가능하다더라 이 얘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도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여기를 또 제가 뭐 있다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정답은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포기를 한다든지 매도자 같은 경우는 배액을 보상하고 해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물론 100% 다 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은 아니더라도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약을 넣으시면 돼요. 일단 가계약금은 보통 이제 계약금의 10%가 이제 가계약금으로 가는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계약금이 10%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 보통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액의 10% 따라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가계약금으로 보통 겁니다.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가계약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내가 며칠 지나서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가계약금 다시 돌려주세요 했을 때 특약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건 돌려받지 못합니다. 단 아까 특약에다가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계약을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특약을 넣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집주인이나 매수자 손해 없이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걸로 이런 특약이 돼 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특약도 없이 그냥 계약금 500만 원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며칠 생각해보다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에 내놨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한테는 집주인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우선권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큰 SOC 사회계약할 때, 그 계약할 때 대기업체에다가 우선 매수, 우선 협상 대상자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계약금은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을 주면은 그 사람이 1순위 계약권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이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또 안 한다고 해버리면 집주인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계약금,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을 만약에 내가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다음 한번 사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 이 얘기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정해진 정답으로 보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 월세는 매달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소소한 예전에 등 하나 나가는 것까지 집주인이 다 수리를 해주고요. 전세는 큰 돈을 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는 네가 고쳐서 써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도배라든지 또 장판 요 정도는 집주인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맡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부로 계약을 하죠. 그러나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전세 넣었을 때 무조건 도배장판 해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약에 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세입자가 칼자를 쥐고 있다. 그러면 집주인이 거꾸로 세입자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도배장판 해줄게.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관행은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가 만약에 도배장판이 지저분하다.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통 하는 게 관행이고요. 싱크대가 너무 낡았다든지 보일러가 너무 낡았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요.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그 다음에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게 일단 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권 설정했을 경우에는 수선 유지 의무가 세입자한테 있기 때문에 자잘한 고장난 거는 전부 다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세입자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맥락인데요. 지방은 집주인이, 서울은 세입자가 수리를 해준다. 이 이야기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계약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연히 전세를 얻어왔는데 저희 동네는 집주인이 당연히 다 도배장판 수리 다 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오셨든 부산에서 오셨든 충청도에서 오셨든 간에. 근데 지방은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지방은 인심이 조금 후합니다. 서울은 깍쟁이라고 그러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놓는데 집주인이 도배장판 다 해주는 경우는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월세는 많이 해주지만, 자, 같은 맥락인데 지방은 집주인이 해주고 서울은 세입자가 해야 된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우리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전세를 놓을 때도 집주인이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맞이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우리 학생들 또 요즘 이제 학기철이라서 지방 가서 전세라든지 월세 얻지 않습니까?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얻지만 우리 서울에서 살림집을 얻을 때 어떻습니까? 가서 봤는데 도배장판이 굉장히 지저분해. 그런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그러면은 집주인이 흔쾌히 해주는 집주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분위기가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이 개념하고 똑같은데 관행적으로는 지방은 집주인이 많이 해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월세는 집주인들이 웬만한 수리는 다 해주면은 전세 같은 경우 보통 도배장판이라든지 일회성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 연장 계약 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 내용도 세입자, 주인,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일단 자동 연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용어로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이 19년 지금 이제 2월 오늘이 2월 28일이 만기라고 쳐볼게요. 자, 그런다 그러면 이게 만기가 됐다 그러면은 세입자하고 집주인은 만기 전 6개월에서 최소 1월 전까지는
내가 더 여기 살지 아니면 나갈지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월 28일이니까 지난달 1월 말까지는 세입자라든지 집주인이 의사 표시를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미 2월 21일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2월 28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계약은 자동 연장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중간에 세입자가 올 한 8월 말까지 8월 31일까지만 살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8월 30일 날 집주인한테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집주인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만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이런 얘기는 세입자가 제가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입자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한두 달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한 2달 만에 나갔다.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나갔다. 10월 말에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야기한 지 3개월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3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만약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이 됐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통보를 하고 최소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지난다 그러면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11월 말 이후에는 수수료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겠죠. 자, 이게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자, 계약 종료 이후에 나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아주 말한 다음에 급하게 나간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게 맞지만은 3개월 정도 통보를 하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세입자가 만약 나가게 되는 경우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못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상식들 때문에 아마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저랬었구나, 나 큰일 날 뻔했네, 무릎 탁 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거래가 워낙에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 더 자세한 강의 그리고 1:1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시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무료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 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128-8560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미리 신청하시면 소장님과 1:1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사연들 여러 개 또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사연은요, 문자로 확인을 해볼게요. 끝번호 660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 상태빌 아파트 47평을 보유 중입니다. 보유를 하면서 월세로 임대를 할 계획인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강남 4구로 불리는 지역이죠.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굉장히 인기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역의 성원 상태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자, 강동역이 여기가 있고요. 바로 이제 천호역이 있습니다. 천호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호선과 8호에는 환승역인데, 지금 위치를 보면은 강동역에서 조금 더 가깝죠. 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성원 상태빌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역에서 1번 출구에서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은
뭐 한 1, 2분밖에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상복합이고 세대수가 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118제곱미터니까 뭐 30평대부터 151제곱미터다 그러면은 한 40평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큰 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40평대라 그러면은 매매가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완전 초역세권이죠. 보통 뭐 한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상복합에다가 이게 이제 큰 길 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지금 그 월세를 아마 받고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40평대, 7평대다 그러면 월세가 최소 뭐 한 250,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월세 금액이 부담이 좀 큰데 문자 사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강동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고 자 이거는 나홀로 아파트는 보통 이제 어느 방송에서든지 전문가들 물어보더라도 나홀로 아파트를 많이 추천을 좀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 나홀로 아파트의 어떤 핸디캡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역세권에서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주상복합이 아까 30평에서 40평대 후반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평대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48평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역세권에서 가까운 월세를 받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거는 평수가 소형일수록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평대 후반이다 그러면 월세가 최소 20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200에서 300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00에서 300대 월세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일반 셀러리맨들은 이런 분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역세권에 이게 뭐 소형 나홀로 아파트든지 대단지 아파트든지 상관이 없고요.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평수는 일단 좀 작은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 여부를 저한테 좀 물어보셨었는데 지금 47평이고 월세를 뭐 시세값 받고 있는데 공실이 만약에 거의 없다. 제 생각에는 공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굉장히 가깝죠. 그다음에 5호선이라든지 8호선, 그다음에 이쪽이 행정구역상은 강동입니다만은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점은 이제 주상복합의 세대수가 좀 적다는 거. 그다음에 월세를 받고 있는데 평수가 좀 크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주 초역세권에다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는 되질 않았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됐는데 공실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가져가시는 데까지는 쭉 가져가세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적고 평수가 크다 그래서 가격이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걱정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실만 만약에 없이 잘만 굴러간다 그러면은요 앞으로 뭐 3년이든지 5년이든지 길게 10년이든지 쭉 가져가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매도 후에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뭐 매도를 해야 될지 그냥 킵을 해야 될지는 뭐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같은 평수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평수가 조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가 안전한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매도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 5년, 10년 아무 때나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공실이 없고 월세가 꾸준히 나오는 데다가 역세권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사서 월세를 더 받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치 좋은 곳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 향후 전망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주셨던 부동산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자, 소장님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네, 일단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여기서 막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주는 당연히 5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호재라든지 가격 점수는 가격이 지금 약간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4점을 드렸고 호재 같은 경우는 뭐 천호 뉴타운이라든지 천호역 주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 4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5점, 4점, 4점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끝번호 5359번으로 보내주신 고민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산구 도원동 삼성 레미안 43평과 용산구 산촌동 리버힐 삼성아파트 43평 둘 중에 한 곳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괜찮을까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어요. 자, 용산에서 아파트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거주 목적이시기 때문에 살기도 편해야겠고요. 또 미래 가치도 확실하면 더 좋겠죠. 자, 용산구의 삼성 레미안과 리버힐 삼성아파트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지역 자체가 두 아파트가 지금 이제 여기가 용산역이고요. 지금 시청자분이 사연을 주신 데가 지금 이제 이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천공원역, 그 다음에 공덕역, 이 중간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용산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데가 벌써 이제 이전에 국제무지고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 규모라고 했었었는데 이제 좌초가 됐었다가 지금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이런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미군 다 지금 이전을 해가고 여기 민족공원 도는 데다가 용산의 전체적인 어떤 그 호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느낌이 좀 좋습니다. 지도를 조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도를 한 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도원 삼성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리버힐 삼성 아파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수도 같은 형태의 평수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43평짜리. 자, 그러면은 43평, 뭐 가격을 제가 뭐 굳이 보거나 이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이 문자 사연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딱 이 같은 이제 여기는 도원동이고 여기 이제 한강로 2가 이제 산천동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여름에 휴가를 산으로 갈까요? 바다를 갈까요? 이 결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중국집 가서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내용하고 좀 비슷한 맥락 같은데, 자, 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원동 삼성 아파트고요. 바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는 리버힐 삼성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고 싶으실까요? 자, 대부분은 자 40평대 사시면서 뭐 차가 없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기왕이면 그래도 한강변에 좀 내려올수록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도를 한번 조금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효창공원 앞역에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쿼드루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덕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 삼성이 있고요. 리버힐이 있고요. 자, 이게 거리상 굉장히 좀 가깝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뭐 초역세권이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을 일단 접어둔다고 그러면은 이곳 같은 경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40평대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강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서 지금은 이제 크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을 만약에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러면은 자, 도원 삼성이나 여기나 입주 연도라든지 가격대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딱 하나 떨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대세는 이 한강변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으면은 어떤 한강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리 옮긴다고 해서 아주 투자를 잘한 거라든지 여기 그냥 있다고 해서 뭐 투자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는 세무 정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시든지 이사를 오시든지 크게 상관없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아파트를 찍어달라 그러면은 저는 리버힐 삼성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곳 다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사정이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더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끝번호 703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애청자입니다. 김포시 구례동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고요.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택인데요. 향후에 매도를 생각 중인데 언제쯤 매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덜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김포에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매도 타이밍을 잡고 계십니다. 세금 부분까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소장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개인 상담 시간에 사실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세금 관련이더라고요. 뭐 차익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지금 이제 준공이 됐고,
상가 주택 같습니다. 1층에는 보통 이제 상가가 들어가고 위에 이렇게 이제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물건지가 현재 지금 여기가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있죠. 그 한강 신도시 내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도가 바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적 편적들 보면 나오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철도 공사 중이라고 나오죠. 한강 도시철도. 이게 원래 이제 개통이 좀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개통이 지금 안 됐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제가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상은 조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올 한 여름쯤에 개통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에 준공을 했고 2017년도면은 벌써 이제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입주가 다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상이요. 2년 정도 됐다고 하면은 아마도 신축, 외관은 깨끗하게 돌을 다 붙여서 아마 돼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되네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좀, 주변에 이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형태 보이시죠? 요런 형태.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지.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원룸으로 많이 쪼개서 하게 됩니다. 2017년에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집을 지으셨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이분이 만약에 1가구 1주택이다 그러시면 2년을 다 채워서 파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건물 한 동이지 않습니까? 한 동이면은 보통 이런데 이렇게 조그만 필지 하나하나 구획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보통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의 부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뭐 크게 한 100평 정도의 부지에 지었다. 60% 건폐율이기 때문에 그런 바닥 면적이 60평. 여기에 한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건물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 상가와 위에서 만약에 이제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월세도 꽤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매도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매도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2017년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다음 2년 정도 지났고요. 아까 큰 지도에서 축소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도시철도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잡는다 그러면은 일단 철도가 개통된 이후의 효과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2017년이기 때문에 이제 2년 지났다 그러면은 자,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차가 가장 사람으로 말하면 성숙기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 월세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보유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이곳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100% 다 이렇게 형성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간다 그러면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겠죠. 이 이후에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성공적인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주택만 딸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층에 상가고 2, 3, 4층이 다 주택이다 그러면은 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만은 건물 한 동이면은 뭐 최소한 20억대가 넘어가겠죠. 토지값하고 건물값이 있으니까. 따라서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신축이다 그러면은 그 조성 원가하고 이제 매도가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이거 같은 경우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세입자분한테 어떤 세입자가 아니라 세무사분한테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세금 상담을 받으신 후에 매도 타이밍을 나중에 잡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철도 개통 이유를 좀 지켜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1, 2년 후가 매도 타이밍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금 부담 크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질문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할게요. 김포시 구례동의 상가주택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자, 소장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아까 이제 입지는 보셨겠습니다만 김포 도시철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곳이 이제 단독주택지가 몰려져 있고요. 아파트촌 주변에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 도시철도. 그다음에 가격대가 제가 3점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대지 평수가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은 건축비 최소한 뭐 10억 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갔겠죠. 그런다 그러면은 금액이 뭐 20억대, 20억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무겁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4.4점과 가격만 3점을 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 상담들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거나 또 강의가 듣고 싶으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매주 수요일 2시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소장님과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 투자처 분석과 관련된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또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세미나가 또 예약이 필수라고 하고요. 또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정말로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군, 교통, 생활인프라 이 3박자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죠. 물론 뭐 강남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만은 이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을 좀 꺼려하시지만 오늘은 소액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논현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신논현역, 9호선이 지나는 신논현역에서도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이 20.4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원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이고요. 방 1개와 욕실, 여기도 물론 이제 풀옵션이 다 완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년이 다 돼가죠. 2016년 5월에 준공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기존의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으로서 가격은 약 한 2억 정도를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지어진 물건의 어떤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논현역에서 4분이고 하면서도 의외로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도가 좀 많이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호선 논현역이 있죠. 그 다음에 9호선 신논현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4분 정도, 밑에서는 한 8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도를 보시면은 다음이 바로 원주역이고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고속터미널역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반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남의 핵심 지역 중에 핵심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신논현역에서 아까 8분 거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호선 논현역에서는 4분 정도 거리면 대략 이제 입지가 아마 가늠이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큰 길로 보이는 게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남역, 신논현, 논현, 신사 이렇게 지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강남대로가 되겠습니다. 강남대로변에서 택시에서 내린다 그러면은 한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 자, 보험물건지가 여기가 있는데, 자, 신사, 논현, 학동, 강남구청이 이쪽은 이제 7호선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9호선 라인이 이렇게 이제 삼성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2호선 순환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하철역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어디를 가시든지 지하철역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입지와 더불어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험물건지 옆에 뭐 강남 터미널 앞에 성모병원이 있죠. 그 다음에 언주역에 차병원 사거리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으로 내려가면은 세브란스 병원, 대형 병원들이 같이 있는 데다가 고속터미널 내에 어떤 판매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주상, 뭐 어떤 주거, 그 다음에 업무, 상업계 등을 골고루 갖춘 지역에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강남대로변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간다면 한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바로 이 강남대로변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부당선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변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일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지하철 노선이 뭐 거미줄처럼 가로 세로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있는 데다가 강남대로변과 경부고속도로변 사이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끊겨 있는 이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신논현역과 그 다음에 논현, 신사 이 세 구간만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또 이제 용산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산, 그다음에 뭐 국도부에서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저 경기도 쪽에서는 요거로 이제 삼성 지금까지 이렇게 좀 끌어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 중인데 일단 용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용산에서 강남권, 강남에서 용산권 지나기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신분당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마침 저희 사무실이 이제 이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만큼 신분당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신분당선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신논현, 논현, 신사가 단일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신분당선 개통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은 걸 오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로 잡으셔도 굉장히 원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롯데칠성 부지 개발 소식도 들 수가 있겠죠.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롯데칠성 부지가 사실은 물류창고 기지인데 이 물류창고 기지가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부지입니다. 이 아까운 부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해서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롯데칠성 부지가 코릉 부지와 더불어서 종상향돼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도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업무지구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일자리가 늘어나겠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보물건지에서 이곳 롯데칠성 부지가 만약에 뭐 업무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요게 지금 경부고속도로고요. 바로 옆에 요게 지금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고 아까 물건지가 되겠냐면 이쪽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지금 반포 일동입니다. 같은 반포 일동. 자,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한남에서 양재까지 6.8km 정도 구간인데요. 이거는 현재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경부간선도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구간의 관리 권한도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을 해버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차는 지하로 동행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하도 2개 층에 터널을 뚫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터널을 2개 층을 한 다음에 위로는 또 이제 녹지 공간 일정 부분 녹지 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 그런다고 그러면은 보물건지 바로 왼쪽 편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오른쪽에는 이런 분당선, 신분당선에 지금 지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개발 호재를 동시에 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를 가진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교통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큰 지역,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지역, 서초구 반포동이었습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원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건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건물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여기 지나다니신 분한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홍대 스타일로 지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작품처럼 잘 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물건 5층인데요. 이 5층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앞에 한강, 남산타워까지 시원하게 전망이 뚫릴 정도로 굉장히 구성이 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룸에다가 지금 현재 월세가 또 들어가 있고 강남의 직장과도 굉장히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층이 굉장히 좀 두텁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매가 2억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2억에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보통 보수적으로 책정 금액이 1억 한 7천 정도, 뭐 풀로 받았을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세를 놓으신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월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지금 계약 기간 중이기 때문에 7천에 50에 현재 실제로 들어 있고요. 선수의 대출을 조금 더 받으신다 그러면은 월세 50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9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곳은 공실이 한 번도 없이 계속 꾸준히 잘 돌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형이라든지 나중에 신분당선 착공 개통 이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갭 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전혀 어떤 투자의 손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와 앞으로의 개발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곳에 이어서요 2번째로 살펴볼 부동산은요, 이번에도 좀 옆으로 가볼게요. 강남권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으로 가볼 텐데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죠. 자, 두 번째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 첫 번째가 서초구였죠. 두 번째가 이제 송파구로 한번 와보실 텐데, 자, 이곳 같은 경우는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였죠. 그다음 보물건 약 한 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큰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배 정도. 이거는 3룸을 지을 만한 투룸 형태. 그러니까 큰 투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물론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6층 중에 3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풀옵션. 여기는 특별히 양문형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3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은 이제 입주 2년 차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3억 3천에 책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물건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현재 이곳에 위치를 했는데 바로 앞에 문정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건너편에가 지방으로 가는 수서역이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렇게 강남권에 있으면서도 교통 여건 좋은 데다가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또 탄천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 굉장히 교통 여건도 좀 잘 돼 있는 데다가 지하철 여건과 직장 수요가 많은 게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제2 롯데월드부터 가락시장, 그다음에 법조타운, 가든파이브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직장 수요가 8호선 송파대로를 따라서 포도성이 참 줄줄이 엮여져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정법조타운 개발 호재 첫 번째 소식으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동부지원, 법원, 검찰청, 변호사, 법무사, 법조 관련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이전을 해옴에 따라서 이곳을 찾는 민원인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문정법조타운 내의 오피스텔까지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로 그만큼 유동기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정법조타운까지 보물건지에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을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5분 정도면은 굉장히 직접은 점상 가깝겠죠.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개발 호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롯데월드가 이미 개관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죠. 보물건지 옥상에서 봤을 때 뷰가 시원하게 뚫리는 곳이 바로 이제 제2 롯데월드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지하철로 4코스, 도보로 한 20분 때 아침 운동 삼아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잠실서부터 문정법조타운 내지는 가든파이브까지 이어지는 이곳에 많은 어떤 직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직장 수요들로 인한 임대 수요 풍부, 임차 수요가 잘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 저도 이걸 한번 이용을 해봤었는데 지금 문정동 물건지에서 건너편에 탄천만 건너면 바로 수서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SRT를 탄다 그러면 광주까지는 2시간이 채 안 걸리고요. 부산까지 2시간 조금 넘어가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광주, 부산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따라서 고속철, 빠른 전철 교통수단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집값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8호선 문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정동 물건 같은 경우도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 사진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세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넉넉한 엘리베이터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옵션, 풀옵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소파에서 TV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제가 약 50제곱미터가 된다고 그랬죠. 강남이면은 3룸을 충분히 뽑고다 남는 공간인데 이곳은 2룸으로 꾸몄기 때문에 살림집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등이라든지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벽 두께가 제 뼘으로 쟀을 때 한 뼘 반이 넘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 거실에서 소파에서 TV 거리도 굉장히 좀 크고요. 화장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럭셔리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아까 제가 강남의 3룸만한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의 2룸 가격이 지금 3억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간 거 알고 계시죠? 자, 송파구 아무리 문정동이지만은 강남의 3룸 사이즈의 2룸인데 가격이 3억 3천. 자, 전세를 놨을 때는 정말 이 2억 8천대에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막 금방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2억 8천에 전세를 놨을 경우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한 5천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 도보 5분 거리에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많은 직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으로도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세 100만 원 실제로는 120 정도까지 월세를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00 정도요. 선순위 대출을 2억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 은 투자되는 금액 1억. 이곳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실이 한 번도 없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요자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과 롯데월드 이런 대형 대규모 직장 수요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게 장점. 그다음에 송파 대로변 주변 같은 경우에 역세권과 더불어서 상권이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초, 강남, 송파 중에서 가장 집값이 싼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송파구죠. 송파구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시세 차익을 가장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알고 싶으시거나 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시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 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가시면 되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철웅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